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39번째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의 차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가기 전에 우리 예산의 형식부터 한번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밑에 이건 우리 저희 행복 노트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이 예산주의예요, 법률주의? 일단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나라는 예산주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는 세법에 근거해서 걷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성력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세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력이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예산주의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법, 세출예산법 다 법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미국은 계산이 정확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계산이 정확하니까 세입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출 예산도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내년 같으면 2025년 세입예산법, 2025년 세출 예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과 법률의 주의에 대한 이런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산주의니까 한국과 일본은 의회 의결로 모든 게 끝난다. 그래서 거부권도 안 되고 이제 공포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법은 조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개정의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영구세주의라고 하는 거고. 영국과 미국은 법률주의입니다. 법률로서 확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포도 할 수 있는 거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우리나라는 예산주의고 미국은 법률주의구나. 그러면 예산과 법률이 어떤 차이가 있니? 라고 하면서 이제 위에 우리 이 행복노트 파트가 우리 이제 행복합시다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제출해요?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은 정부하고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예산 같은 경우는 자, 회계연도 국가재정법 기준 할게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까지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서 30일. 그 다음에 법률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도 되고 언제든지 심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회의 상정되고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심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깔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는 건 안 돼요. 그래 까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산 같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안 돼요. 그리고 공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의결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법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과 법률의 차이를 머릿속에 공부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놓고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성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성력을 갖는다. O예요, X요? O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은 국가기관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국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누구만 지키면 된다? 국가기관만 지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 되겠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제2요구권이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제2요구권이 있다. 여러분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없고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아예 없어요. 거부권이 없습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있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것도 틀리는 게 뭐냐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언제든지 하면 돼요.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어디에서 끝내야 돼요? 본회의 의결로 끝이 납니다.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로 끝을 맺는다라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여러분, 자, 국회는 법률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뭐냐면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죠. 세비목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액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액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법률안은 거부권 행사 재결 요구 많이 하죠. 하지만 예산은 안 돼요. 심의결되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산으로도 물론 예산이 법률보다 밑이에요. 하지만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해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합니다. 법률은 정부 플러스 국회의원이 가능한 거죠. 자, 4번 갑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딩동댕동. 그래서 우리 까는 건 마음대로 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오케이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산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성력을 갖지만 법률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성력을 갖는다. O예요? X예요? 이거는 X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성을 갖고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을 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고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에 해당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 심의 확정한다. 이 앞에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주의의 형식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예산주의 방식에 따른다. 법률 방식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 3번 되겠습니다. 정부는 회기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기연도 개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언제 90일 전 헌법에 의하면 120편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O예요? X예요? 이거 X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120일,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한번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빵빵빵빵만을 구속한다. 여러분, 뭐예요?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국가기관. 뭐만을?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법률은요,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무슨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다. 우리는 무슨 방식이에요? 의결 방식이죠. 의결주의죠. 예산주의,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된다.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회는 정부의 뭐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까는 건 마음대로 깔 수 있는데요.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금 여기서 뭘 배웠냐면 예산과 법률의 차이 배웠는데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예산 형식이 우리나라보다 예산주의다. 미국은 법률주의다. 그럼 예산과 법률의 차이가 뭔데? 위에 있는 것처럼 요런 차이가 있구나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예산과 법률 차이 한번 탁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지? 여러분 좀 더 명확해지려면 항상 반대, 비교, 대조 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좀 더 문제를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오늘은 39번째 테마 예산과 법률의 차이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테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